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강 나의 운을 키우는 생활사주 공부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앞전 시간에서 그 사주를 배워 운명을 개선하려면 이제 원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대략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명리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명리학에다가 영성학적 요소를 좀 더 넣은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리학을 이제 술법이라 그래요. 술학이라고 하죠. 이게 실용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명리학 자체를 철학으로 보지는 않아요. 일종의 철학에서 파생된 실용학이죠. 이제 일종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운명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이제 명리학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좀 더 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리학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사주를 타고났는데요? 라는 말에는 답변을 할 수 없죠. 그래 뭐 식상 여러 개가 있으면 뭐 다재다능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내 사주에 식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라는 말에는 몰라, 그냥 네 사주에 그렇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런 요소가 있어야겠죠. 아니 상관경관이 나쁘다는데 내 사주에 상관경관이 있는데, 아니 왜 내 사주에 상관경관이 있는데요? 이거 다 엿먹으라는 겁니까? 내 팔자 왜 이러죠? 이렇게 이러보면은 몰라, 네가 탁월한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뭐라든가, 왜 내 사주에는 왜 그 뭐 안 좋다는 편인도식이 왜 나한테 있죠? 왜 관사론잡에다가 뭐 백호대살에다가 뭐 공망이 2개나 깔려 있고 뭐 죽으라는 겁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들으면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팔자가 주어진 건데, 이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명리학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철학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각각의 뭐 종교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우리 왜 태어났는가 말하는. 근데 이제 영성학적 측면에서는 우리 인간은 우리 성장하려고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태어났다. 영혼이 만든 물질 체험 학교다. 지구별은. 어떤 분은 뭐 지구 학교라고 말하지 않고 뭐 지구 감옥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성계 분도 계세요. 내가 보기엔 그분은 학교 다니실 때 학교가 감옥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놀이터라고 생각했었어요. 학교 가면 재밌었고 놀러 다녔거든요. 저는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주로 하고 싶은 거 서클 활동 많이 하고 뭐 밴드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군대를 또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군대도 놀러 갔어요. 군대 군악대를 갔는데 재밌었어요. 평생 악기를 만져보고 재밌었어요. 작곡병을 했는데 여기서 맨날 악보 만지고 내 맘대로 악보를 그리는 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라하니까 너무 재밌어. 트럼펫 너 엿먹어봐라 하고 거기다 온갖 기교를 막 넣어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막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구학교도 이 학교를 뭐 어떤 개념으로 보면 감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주로 약간 부정성이 좀 들어있죠.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뭐 성장의 차원에서 보면 학교라는 말도 뭐 올 수 있죠. 지구는 학교인데 어떤 체험학교? 체험학교죠, 체험학교. 어떤 체험학교냐면은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직접 내가 무언가가 돼서 살아보는 학교예요. 직접 내가 무언가가 돼서 살아보는 학교. 뭐 모노드라마 같은 것들이죠. 맞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서 내가 만든 드라마 속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실 꿈의 원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밤마다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를 하고,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만든 거잖아. 여러분 머리가 만들었지 뭐 신이 만들었어? 뭐 동시에 여러 사람이 똑같은 꿈 꾸지 않잖아. 둘이 부부가 같이 껴안고 자도 이 사람은 이 꿈 꾸고 저 사람은 저 꿈 꾸잖아. 잠시 다른 세계에 갔다 왔잖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꿈이라는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는 차이가 있죠. 현실의 세계는 좀 경직돼 있죠. 이렇게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뭐가 생겨라 뿅 하면 바로 안 나타나고 뭐 오래 걸리고. 근데 꿈속의 세계는 그런 규칙에서 자유롭죠. 가끔 꿈에선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총을 몇 방씩이나 맞았는데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시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무대가 샥 바뀌기도 하고, 특히 꿈에서의 특징은 이 사람이 돼보기도 했다, 갑자기 저 사람이 돼보기도 했다, 갑자기 요 사람이 돼보기도 하는. 그래서 도대체 꿈꾸고 나면 내가 누구였지?
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또 요 사람이었다가 또 요 사람이었다가 때린 사람이었다가 맞은 사람이었다가 구경한 사람이었다가 10년 후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학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꿈에서 전쟁 꿈을 많이 꿨는데 그것도 SF 전쟁, 우주 전쟁을 맨날 꿈에서 꿨던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꿈 속에 나르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함장이 돼가지고 막 적의 우주 함대에 막 포를 날렸는데 또 다시 다음 장면에서는 내가 그 포 얻어맞고 탈출하라 하고 있고 뭐 또 그러다가 또 뭐 다른 행성 사람이 되고 그냥 꿈속에서는 화자가 여러 명으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우리가 만드는 창조의 세계이긴 한데 좀 더 자유로운 세계죠. 마치 메이저 방송국에서 찍는 드라마하고 무슨 좀 자유로운 OTT에서 만드는 드라마가 차이가 있고 개인이 만드는 유튜브는 아주 자유롭죠.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누구 편도 들고 막 그런 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밤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그 세계 속을 살다가 오죠. 근데 이제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든 꿈속의 세상에서 나는 그걸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게 물질 세상이라고 알고 살고 있지만 꿈에서 깨고 보면은 뭐야 내 마음이 만든 정신이 만든 세계였잖아 같은 거죠. 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인데 리얼리티 200% 현장 몰입감 200%돼 있다 보니까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뜻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이다 볼 수 있죠. 꿈속에서의 체험은 단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건의 부분으로 기승전결이 잘 없죠 꿈은. 근데 우리의 현실은 기승전결이 꽤 길죠. 60년 되기도 하고 80년 되기도 하고 가끔 100년씩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역경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 내면의 마음이 나를 역경의 환경 속에서 모험 어드벤처 인생 드라마를 찍고 있구나.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의 관념이 현실과 좀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나의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괴롭죠. 부자가 돼야 인간 대접받을 수 있고 무슨 학교를 나와야 성공할 수 있고 뭐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며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서울에 사는 부동산을 얼마 가진 누구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루저고 바보고 병신이고 헛산 거다 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관념이 나를 괴롭게 하죠. 나를 지옥으로 만들죠.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죠. 이거는 완성이 됐는데 요거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은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운명학은 뭐냐면 이 체험 프로그램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괴로워하고 가끔 이 운명 체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죠. 마치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 배우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고생스러운 역공방 마치는 거야. 아유 대본 좀 갖고 와봐 대본. 도대체 대본에 뭐라고 써있길래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산을 타야 하고 여기서 고생을 하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야. 대본 좀 봅시다 하는데 대본은 안 보여줘. 대본은 안 보여주고 대신 대본의 제목 정도만 보여준 거야 지금. 대본의 제목, 작가 의도 정도만 본 거야. 작가 의도, 감독 의도, 아무개 씨를 개고생시켜서 무엇을 찾아가게 하는 인생의 여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여정에는 무슨 경험해야 되고, 무슨 경험 좀 해봐야 되고, 무슨 장르의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맞춰지면 그 경험 끝내는 거고, 무슨 조건 안 맞춰지면 그 경험 계속 리와인드 반복, 무한 루프 할 거고. 허리우드 장르 중에 무한 루프 장르 있죠. 하루가 똑같이 계속되는 사람. 그거죠. 사랑의 불시착 이런 영화 종류들 요즘 그 무한 루프물이라 그러죠. 그 하루가 계속 똑같아. 뭐 살인자가 나를 찔렀는데 으악 하고 일어났는데 또 아침에 또 그 시간이야. 10분 있으니까 또 살인자가 나를 푹 찔러 으악 하고 또 일어나는 것도 뭐 그런 것들. 하루가 매일 똑같이 반복이 돼. 그래서 게임 속 주인공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다음 날로 넘어갈까?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것들도 마찬가지. 인생의 무한 루프. 우리가 어떤 경험해야 될 건 경험해야 되는 거. 이제 그거를 알고자 하니까 관념학이 나왔어. 그거 알려주는 관념이 나왔어. 그게 이제 운명학이죠. 원초적 본능. 이 운명학을 해결해주는 분야, 술수학에서는 뭐 점성학도 있고, 뭐 명리학도 있고, 뭐 귀문둥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타로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장르가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성이 높은 게 명리학이야. 이게 대중성이 높다는 게 무슨 장점이 되냐면 펜듈럼이 커. 펜듈럼이 크면 힘이 세. 보세요. 그래서 뭐 러시아랑 무슨 뭐 말레이시아랑 전쟁 붙었다고 쳐봐. 누가 이길 것 같아? 말레이시아는
러시아랑 둘이 전쟁을 했다. 일단 인구수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누가 이길 거야. 러시아가 100번 져도 한 번만 이기면 이길 거라마. 그러니까 그게 펜듈럼의 차이야. 펜듈럼 덩치 차이야. 펜듈럼의 그룹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명리학 공부하다가 진리는 무엇일까? 진실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꾸 찾는 분이 있는데 사실 힘의 세기로 보자면 덩치 큰 놈이 힘이 세요. 진실한 놈이 힘이 센 게 아니고. 진실한 놈이 힘이 센 게 아니라 많이 믿는 놈이 힘이 세요. 많이 믿는 놈이. 그러면 우리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남반구는 사주 어떻게 봐야 돼요? 뭐서부터. 저기 밤 12시에 태어나면은 야자시를 봐야 됩니까? 조자시를 봐야 됩니까? 11시 50분에 태어나면 야자시입니까? 조자시입니까? 서부터. 아니 도대체 그 육식갑자가 갑자, 을축, 병인종모 하는 거 누가 계산한 겁니까?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럼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누가 옆에서 그 카운트하고 있었던 겁니까? 날 일일이 세가지고. 그 육식갑자 누가 센 겁니까? 오늘이 정묘일이라는 걸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믿을 필요 없어. 많은 사람이 믿는 게 진실이야. 그냥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게 규칙이 깔린 거야, 이미. 규칙이 깔린 거야. 거기에 이제 소수학설을 내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태암의 흑점 현상을 연구를 해석하고, 과거 2000년 전에 중국 문헌을 조사한 결과 실은 갑자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실은 을축일부터 시작한 거였다. 그걸로부터 2323년을 역산출해보니 오늘은 을축일이 아니라 정묘일이다. 만약에 학술 논리를 냈다고 쳐. 그게 진실 같아. 그게 진실인지 안 진실인지 하나도 안 중요해. 몇 명이 믿냐가 중요해. 몇 명이 믿냐가 중요한 거야. 왜? 그 규칙은 믿는 사람 범위 안에서 나타나. 근데 문제는 믿음이 상충될 때는 덩치 큰 놈이 이겨요. 믿음이 상충될 때는 관념이 내 안에서 대형 프로그램하고 소형 프로그램하고 충돌을 했을 때는 주로 강력한 프로그램이 이기죠. 주로 강력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로 대형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작지만 강력한 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리학도 관념학이에요. 관념학이라는 것은 집단 펜듈럼에 의해서 이 물질 현상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명리학을 어떻게 믿습니까? 펜듈럼이고 동양에서 2000, 3000년 이상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으며 거의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명리학이라는 펜듈럼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명리학의 규칙이 사람에게 현실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펜듈럼이라는 거는 결국 누가 많이 깔렸냐, 이 프로그램이. 관념도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 이 관념 프로그램이 누구한테 많이 깔렸냐인 건데, 보세요. 이게 네이버 라인이 오르냐, 카카오톡이 오르냐 같은 건데, 카카오톡이 좋아요, 네이버 라인이 좋아요. 또는 네이버 라인이 오라요, 카카오톡이 오라요. 질문이 이상하죠? 그게 뭐 옳고 그른 게 아니잖아.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세상 만사를 다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카카오톡이 가입자 수가 많아요? 라인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라인에다가 광고하면 몇 명이 봐요? 한 몇만 명 보겠죠? 카카오톡에다 광고하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안 깔린 사람이 없어. 명리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람의 관념, 사람 1인당 관념이 아주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관념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그 관념에 잘 안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무의자연 추구하는 사람들이 관념에 덜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좌파니 우파니 지역감정이니 민족감정이니 남자는 이래야 돼, 30살엔 이래야 돼, 40살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관념인데 이 관념이 나를 흔드는 모습은 마치 컴퓨터 값보다 프로그램 값이 훨씬 더 비싼 건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과 같은 건데 우리의 편리적 프로그램으로서 관념을 깔고 있는 건데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하고 직장인은 이래야 하며 서울대를 나와야 이렇고 이런 것들. 근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카카오톡과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거의 동양권에 있는 사람은 거의 전부 다 깔려서 나온 거야. 마치 내가 삼성 갤럭시 폰을 샀더니 그냥 거기에 삼성페이가 자동으로 깔려 있어. 내가 깔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삼성페이를 쓸 수 있어. 번거롭게 프로그램을 까는 작용도 필요도 없어. 그냥 깔려 있어. 그냥 자체가. KT 전화를 샀더니 아예 KT 고객센터가 그냥 깔려서 달려 있어.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동양권에서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깔려 있어. 운명하기. 그래서 명리가 잘 먹혀. 점성보다 비중이 더 높아.
아니 물론 이게 뭐 점성학보다 명리가 훌륭해요가 이게 옳고 그른다가 아니에요. 라인이 좋아요, 카카오톡이 좋아요의 차이인 거지 라인이 옳고 뭐 카카오톡은 틀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서양에서 많이 놀다 왔으면은 저기 점성학이 더 잘 맞겠지. 그치? 그동안 점성학을 많이, 그러니까 애플폰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애플폰이 손에 잘 맞을 거고, 삼성폰을 많이 써본 사람은 삼성폰이 더 손에 잘 맞겠지. 동양권에서 많이 윤회를 했던 영혼들은 동양 철학들이 좀 더 내 운명에 더 강한 펜듈럼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야 자신은 틀렸고 조 자신은 맞아요. 이거 주장하면 사이비학자고 저거 주장하면은 무슨 학자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우주에서는 자기가 옳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우주에서 내가 옳아요. 내가 믿는 게 믿어. 맞아. 저 이제 광화문에서 데모하시는 분들 다 자기 우주에선 다 그게 옳은 거야. 다.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우주에서는 그게 옳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의 우주에서는 그게 옳고 뭐 나의 우주에서는 내가 옳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의 우주는 잘못됐고 나의 우주는 진실이다. 뭐 이렇게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명리학도 옳고 틀리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운명학을 공유하고 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기본 장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명리학을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카카오톡 가진 사람들한테 돈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영상도 보낼 수 있고 무슨 뭐 선물도 보낼 수 있고 무슨 뉴스도 보낼 수 있고 가끔 잘만 조종하면 그 사람의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 소통이 돼. 그 사람도 깔고 있고 나도 깔고 있으니까. 동양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명리학이라는 사주팔자의 운명론을 기본으로 20% 활성화시켰냐, 50% 활성화시켰냐, 100% 활성화시켰냐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돼 있어. 웬만해서. 아주 극히 드물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사주 보러 오잖아. 그러니까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야. 길 가다가도 재미로 한번 봐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 이제 별로 부담이 없어요. 요즘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됐다고 이제 이 명리학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 옛날처럼 도사만 접근하는 특별하고 두렵고 어떤 육중한 무거운 그런 업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주 명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나의 운명도 조종할 수 있고 타인의 운명도 조종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건 나쁜 의도로 조종하면 그 뭐야, 소시오패스지. 나쁜 의도로 조종하면. 선한 의도로 조종하면. 사실 선한 의도로 조종하는 것도 웬만하면 자제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하면 남의 집에 총질할 수 있다고 총싸움 법 배워가지고. 총싸우는 법 배워가지고 우리 집 습격하는 멧돼지 잡으려고 배웠는데 그걸로 남의 집 멧돼지 잡아준다고 했다가 남의 집 사람을 잡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은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거와 같다. 왜 남의 운명을, 나의 운명은 물론 타인의 운명까지도 조정, 조율해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관념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관념 조정은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다짜고짜 외우는 거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아,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죠? 시크릿. 시크릿. 아, 이거 좀 힘든 방법이야. 아, 물론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어. 뭐, 잘 되시는 분들은 감사일기도 쓰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잖아. 그럼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건 맞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관념이 확고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관념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겨. 그래서 웬만해서 사주 봐줘도 컴플레인이 안 나. 왜?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이 끝나면 나한테 감사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내 관념이 점차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물론 가끔 안 먹히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인터넷에 악플이 떠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다 내 잘못이 내 잘못.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 빠졌어. 자, 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자, 파트 2. 사주 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운명의 원리.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이제 사주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사주 배우러 왔는데 철학 얘기를 자꾸 하네. 어쨌든 사주를 배워서 운명 조정할 수 있다. 그 원리는 이렇다.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관념학이고 이 우주는 일종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세계와 같은데 꿈꾸는 거와 비슷하다. 가상현실 세계와 같은데 이곳에서 관념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움직인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과거에 습득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자꾸 내 행운을 갖다가 리셋해버린다. 뭐 이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자,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이 펼쳐진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의심이 많아서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리가 없어. 그딴 건 없어. 누군가 분명 내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신을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운명이 나빠지고 있는데 사주를 배웠더니 내 사주에 이런 좋은 글자가 내 사주에 이런 작동이 내 사주에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면 내 운명이 좋아지는 거고 내 사주 배렸어. 역시 내 사주 배렸어. 이러면 이제 확인 사살이야. 이제 나아질 여지가 없어 이제.
나아질 여지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주 배워가지고 확인사살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이제 운명 바꾸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이제 교회 가야 돼. 교회 갔는데도 안 바꿔진다? 그럼 절에 가야 돼. 이게 왜 다 새로운 관념 까는 거야. 더 강력한 관념을 깔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국뽕에 취해가지고 뭐 살아야지 뭐 이제. 국뽕도 관념이에요, 일종의. 또는 뭐 해외 거를 좋아하는 것도 관념이고 일종의. 뭐 중국이 최고야 그런 것도 관념인 거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역시 최고야 뭐 이런 것도 관념이에요. 그럼 서울대 다닌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그 관념을 바꿀 수 없으면 그냥 관념에 따라가야지. 만약에 넌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관념 덮어쓰기 프로그램이에요. 내 이름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내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야. 그러면 이제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름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아무래도 이름 탓인 것 같아. 근데 어디 갔더니 네 이름 나빠. 네 이름 바꿔야 돼. 그럼 이제 확인사살 된 거야. 이러면 아 내가 실은 말을 잘못했어. 실은 네 이름 좋아.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믿어. 이제 이렇게 되면. 한번 그러면 이제 관념은 네 이름 바꿔야 돼. 그럼 그것도 관념 바꾸는 기회죠. 뭐 어디로 이사를 가라. 무슨 부적을 써라. 구술을 해라. 이거 다 관념 바꾸는 프로그램인데 돈이 들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중독성이 있거나 중독성 있는 거 있죠. 처음에 저한테 또 가서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구태해야 돼요. 또 구태해야 돼요. 또 구태해야 돼. 또 이 사람 만나야 돼. 그런 거 있어요. 그 배고픈 닭들의 실험이 있는데 닭들에게 먹이를 안 줘요. 연구소에서. 행동을 연구하려고. 그랬더니 닭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닭은 막 푸드덕거리고 어떤 닭은 막 앞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떤 닭은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고 한참 있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닭한테 모이를 줬어. 그랬더니 각자 닭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이러고 있었던 닭들은 아 이러고 있었더니 먹이가 오는 거야. 이러고 있었던 닭들은 아 고개를 흔들었더니 모이를 주는 거야. 이렇게 날개를 푸드덕거렸던 닭들은 아 푸드덕거리니까 모기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부터 밥을 조금만 늦게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푸드덕거리고 이러고 있고 고개를 이러고 다니고 있고 자기가 각자 관념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현실을 조종해 보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많이 고개를 푸드덕거리면 밥이 올 거야.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하면은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 줄 거야. 내가 저 돌부처의 코를 베가지고 갈아서 먹으면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오세암이라고 하는 그 8시간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 설악산 1000m 고지에 있는 봉정암이나 오세암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형태들이 그게 내 관념을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 그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관념 덮어쓰기를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주를 배울 때 관념 덮어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주의 원리를 한번 좀 알아보죠. 사주 속 원리를 알 수 있는 운명의 원리. 첫 번째, 나와 세상은 하나다. 부분과 전체가 하나다. 이게 사주죠. 이게 사주의 궁성론이에요. 이게 궁성, 이게 좌표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표가 여기 보면은 각각의 8개의 칸이 있는데 이 8개의 칸, 이 8개의 칸의 역할이에요. 각각의 글자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가 어떤 역할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거죠. 자, 근데 보면은 8글자 중에서 직접적으로 나를 상징하는 거, 즉 좁은 범위의 나가 이 자리에 이걸 일간이라 그래요. 일간이라 그러고. 근데 이것만 내가 아니라 이거 전체가 또 나야. 8글자가 나야. 그러면 부분과 전체가 모두 나네. 또한 연주와 월주를 사회궁이라 그래요. 사회궁.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여기에 어떤 십성이나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회의 코드고, 다음 여기 일주와 시주라 그러는데 이 일주와 시주를 개인궁이라 그래요. 궁, 자리라 그러는 뜻이죠.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론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라는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러이러한 나가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인즉슨 사주 8글자는 나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합이 이루어지면 뭐 유기적으로, 여기가 충이 이루어지면 대립적으로, 뭐 형이 이루어지면은 서로 교차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 형태들. 요 안에서 합이 이루어지면 지들끼리 똘똘 뭉친 사회. 여기서 형이 벌어지면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사회, 지들끼리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사회, 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진다. 즉 나와 사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하게 이게 또 다 나야. 그러면 나와 사회가 바로 나야. 그러면 나를 해체 분해해서 세상에 쫙 펼쳐놓은 게 내가 사는 세상이야. 즉 나의 우주야. 이게 지금 나의 우주에 대한 대략적인 표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이번 지구별 수강계획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주가 만약에 관성 이러고 돼 있으면은 이 명리계의 이 안 좋은 관념들 좀 벗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주가 편중되면 나쁘고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으면 좋고 그죠? 아주 신강하거나 아주 신약하지 말고 적당히 중화를 이루면 좋고 아주 신강하거나 아주 신약하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다 장단점이 독특한 개성이 있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훌륭한 그림이고 저렇게 그리면 훌륭한 그림이 아니고 그냥 이건 이런 그림이고 저건 그림이고 라인이 옳고 카카오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라인은 라인이고 카카오는 카카오인 거지. 그러니까 가령 이 사주 같은 형태를 봤을 때 만약에 특정 오행이 많잖아요. 그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특정 경험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 수강 계획서를 짰는데 8과목을 수강을 해야 돼. 근데 어떤 학생이 수학이 현대 수학, 과학 수학, 물상 수학, 무슨 수학 해가지고 수학과 관련된 종목으로만 6과목을 신청을 했어. 그 수강 계획서는 나쁜 수강 계획서인가요? 아니요. 수학을 마스터하려는 의도가 담긴 수강 계획서예요. 그러면 사주에 관성 있으면 관성에 찌그러져 죽겠구나. 나쁜 사주 또는 종광격, 종살격이구나. 이러고 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 영혼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관성 마스터 과정을 하려고 왔구나. 그 관성 마스터 과정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관을 남자로 채울 수도 있고 직장으로 채울 수도 있고 어떤 나의 형식관념, 다양한 사고체계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관성을 여러 종류로 있으면 기독교인도 됐다, 이슬람인도 됐다가 불교인도 됐다가 공산주의에서 살다가 저런 나라에서 살다가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에 살다가 또 저런 조직 문화에서 가진 회사를 살다가 이런 것들을 두루 경험해보는 관 종합 체험이구나. 같은 요소고 관 종합 체험하려고 집중하려고 왔구나. 여러분 음식점에 갈 때 음식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김밥 천국으로 대표되는 이 메뉴 저 메뉴 다 주는 식당이 있고 일명 전문점으로 해산물 전문점, 코다리찜 전문점, 무슨 닭갈비 전문점. 근데 무슨 전문점에 가면 메뉴가 1-2개밖에 없어. 설렁탕 전문점. 거기 나쁜 식당이에요? 잘못된 식당이에요? 보통 그런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 더 많이 나죠. 김밥 천국보다 한 가지 잘하는 식당이 더 맛집으로 소문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사주의 특정 과목 몰빵돼 있으면 이 분야를 마스터하려고 온 사람이구나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배린사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의 특정 과목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지구별에서 집중적으로 체험해볼 과목이다. 근데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사주들 있어요.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비겁. 나와 너, 사람. 보통 비견과 겁재로 표현을 하는데 비견은 나 같은 사람, 결이 비슷한 사람. 겁재는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내가 이럴 때 쟨 저러고 나는 이럴 때 쟨 저러고. 이런 형태들이 주로 겁재에서 많이 발현돼요. 내가 이럴 때 쟤도 저러고 내가 잘하는 건 걔도 잘하고 내가 못하는 건 걔도 못하고 이런 건 보통 비견. 내가 잘 될 때 걔는 안 되고 내가 안 될 때 걔는 잘 되고 내가 잘하는 건 걔의 단점이고 걔의 단점은 나의 장점이고 이런 형태들은 겁재. 다루기가 제일 힘든 건 겁재. 사주에 겁재가 이렇게 우르르 많으면은 거지사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이것도 관념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자동 반응을 해버리면 그러면 나쁜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우주에선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야. 아니야. 근데 훌륭한 사람 존중합니다. 수많은 비겁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협동 미션을 가지고 있군요. 8개가 전부 다 비견겁재일 리는 없잖아. 그 중에 1개는 재성이겠지. 그럼 재성 공유. 식상이면 재주 공유. 인성이면 생각 마인드 공유. 관성이면 조직 공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정말로 싹 다 비겁인 사주도 내가 본 적 있어. 싹 다 비겁인데 직업이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야. 경쟁, 승부, 사람과 사람 간의 이동. 근데 싹 다 비견겁재 토로 돼 있는데, 토비겁으로 돼 있는데, 근데 무진, 기미 이런 식으로 싹 다 토비겁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런 사주도 대운에서는 다른 거 들어오잖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성으로 오면 시장을 공유하고, 관성이 오면 명예와 지위를 공유하고, 재주가 오면 같은 방식의 재주를 사용을 하고, 결국은 그런 사주들은 좋고 나쁜 게 뭐냐면 사람 관계 미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 관계 미션, 나빠요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그건 거죠.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는 동물이죠. 근데 원숭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요. 어쨌든 죽으면 떨어지겠지. 뭐 떨어져서 죽은 건지 죽어서 떨어진 건지 어쨌든 죽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 죽잖아. 원숭이는 100%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원숭이한테 너 나무 타면 죽는다. 나무 타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될까? 아니죠.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면 세상을 지배하는 거고 원숭이가 나무를 못 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배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침몰을 해요. 대부분 바다에서 생을 마무리하죠. 그러면 배 보고 바다에 나가지 말고 항구에만 묶여 있으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죠. 배는 바다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비겁이 많아서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주 미션은 사람 관계 미션이야. 사람을 잘 다루면 세상을 얻고 사람을 못 다루면 애로가 꼽히는 사주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돼 있으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단일한 종류의 사람으로만 돼 있으면 어떤 특정 종류의 사람들을 집중하여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공유, 협동, 협업 미션. 제가 예전에 봤던 사주 중에 한 분은 사주가 전부 비겁인데 여기가 다 비. 다 이렇게 생긴 사주가 있어요. 비겁. 여기 식신상관, 여기에 재성.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부사장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주 희귀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회사를 갔는데 IT 회사를 갔는데 미국에 갔더니 인종이 여러 가지 종류여가지고 뭐 히스패닉, 흑인, 인도 사람, 백인, 뭐 황인, 아시아계 뭐 다 종류 있는데 그 회사에 갔더니 여기 또 비겁들이 또 형충을 해요. 또 비겁들이 다 치고받고 싸워 형충을 해. 그랬더니 그 회사에 갔더니 뭐 늘상 인생이 그랬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서로 각자 도생 서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 근데 이 사주의 당사자가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형살이 비겁 형충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 간의 형충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중간 간부로 가가지고는 사람들의 분쟁들을 서로 조절을 해. 그러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재성이 하나라는, 사람은 여러 명인데 재성이 하나라는 거는 공동 목표라는 뜻이에요. 공동 목표. 재성 파급만 보지 말고 공동 목표. 식상이 개인적인 자리, 여기는 개인적 자리예요. 개인적 자리의 식상은 내 개인적 재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힘을 끌어오는 나의 재주와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성취시키게끔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여러 종류의 인종과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을 야 우리 좀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회사의 매출과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친구를 자네 부사장하게. 원래 부사장이 뭐 기술자가 부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사장이 인력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인력을 잘 관리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구심점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보자 며칠까지 목표 물량 달성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달성을 해냈어.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4억 정도를 받고 있는 부사장님이세요. 되게 잘 나가시죠. 근데 이 사주를 보고 우리는 흔히 명리계에서는 거지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회의 재성을 내 앞에 있는 비건갑제들이 다 가로챘다. 세상에 도둑놈만 가득하고 나쁜 놈이 가득하다. 너는 어떻게 살고? 아유 그냥 중이나 돼야겠네. 사람 만나지 말고 동업협업 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외치는데 이 사주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을 다루면 부자가 되고 사람을 못 다루면 인생 괴로워지는 사주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미션이 어려운 사주예요. 미션이 어려운 사주.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아니죠. 그렇죠? 놀이기구를 탔는데 무서운 놀이기구를 탄 거지. 나쁜 놀이기구를 탄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놀이기구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아, 애들 거 말고 제일 무서운 거 갖고 와. 라면집 가서 제일 매운 라면 주세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 별 5개짜리 엄청 매운 불닭 주세요.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가끔 그렇게 일부러 매운 거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제일 매운 불닭 뭐 이런 거. 그거를 볼 때마다 아, 인간의 영혼은 저렇게 모험을 찾아가는 성미가 있구나. 그런 이번 인생을 괴롭게 살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매운 라면을 가서 부르고 있는 매운 라면 찾고 있는 연애를 꼭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매운 연애를 이렇게
꼭 저렇게 강렬한 남자를 꼭 찾아야 하나? 그냥 노멀한 남자 안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되게 미션이 어려운 사주지. 그러니까 동일 사주자 중에 우린 사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 사주를 예언서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계획서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예언서라는 관점은 그냥 닥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서죠. 그러면 동일한 사주가 동일한 결과를 내야 돼. 예언서일 경우에는. 근데 계획서는 달라. 한 반에 20명이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슷한 계획서를 짜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 다 붙어요? 아니야. 그중에 붙는 사람이 있고 안 붙는 사람이 있어. 연예인 되겠다라는 인생 계획을 짰어. 다 연예인 돼요? 다 안 돼. 연예인 비슷한 사람도 있고 연예인 인류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대법관 사주하고 변호사 사주하고 변호사 사무장 사주하고 법 좀 잘하는 동네 백수형 사주하고 똑같아. 이 차이는 뭘까? 비슷한 사주인데 누구는 그걸 겁나게 잘 활용해가지고 대법관까지 간 거고 누구는 변호사까지 간 거고 누구는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거고 누구는 법대도 안 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동네 법 좀 잘하는 백수형. 아 몰라 또 그분이 도인일 수도 있어. 이제. 뭐 그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 동일 사주의 결과치가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만한 사주하고 좀 특별한 사주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사주는 특별한 사주죠. 원만한 사주는 일반적으로 명리계에서 말하는 그냥 좋은 사주라는 뭐 길신들로 주로 짜여져 있고 서로 구성들이 잘 갖춰져 있는 사주들은 보통은 뭐 그냥 좋은 사주라 그러는데 사실 좋은 사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만한 사주예요. 카메라로 치면 자동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조작할 필요 없고 웬만하면 찍으면 그냥 다 찍혀. 그 대신에 특별한 예술 사진을 찍기는 어려워. 하지만 보통은 전문가용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자기 개성에 맞게끔 카메라 노출들을 조절을 해서 찍을 수 있어. 하지만 일반인은 그 카메라 잘 조작 못하면은 엉망진창인 사진이 나거나 아예 안 찍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원만한 사주들은 보통은 중간 정도의 무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런 특별하게 난이도가 높은 사주들은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에서 많이 해. 대박 아니면 쪽박. 대박 아니면 쪽박. 그럼 이런 사주를 보고 넌 거지! 이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 부회장이다. 부사장이다. 그럼 아하 이 사람은 비겁 관리에 성공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사실 비겁이 많은 사주가 상담을 올 때 그분이 앞에서 하는 1분만 들어보면 그 사주의 미래가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비겁 많은 사주가 내 앞에 오셨는데 만약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 저는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개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내 뒤통수 치고 사람 때문에 미치고 친구랑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번에도 동업을 했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처음엔 나를 띄워주는 듯 하더니 뒤에서 제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비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비겁 관리가 안 돼 있다. 능력 부족일 수도 있고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인식 부족일 수도 있고 연습 부족일 수도 있고 경험 부족일 수도 있죠. 그게 뭐 너 실수다, 네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전생에서 훈련 많이 해가지고 온 영혼들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이번 생에서 처음 그 미션을 맡아보는 영혼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끔 사주 보면은 사회궁에 있는 인자하고 똑같은 구조가 일시에서 똑같이 나오는 구조들인데 그걸 일명 박스 구조 사주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글자가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런 구조가 전생에 하던 일 이번 생에 또 와서 하는 사주들이에요. 보통은 잘해. 옛날에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때 재능이 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네? 전생에 해본 거예요, 다. 내 무의식에 다 그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한 10년 전에 운전 좀 하다가 10년 동안 운전 안 했는데 자기가 운전을 잘했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어느 날 운전대를 만져서 운전 교육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운전이 되네. 막 되네. 뭐 이런 소리. 알고 봤더니 전생에 운전을 많이 했던 사람. 왜 나는 욕이 이렇게 잘 나오지? 전생에서도 욕을 많이 했던지. 슬슬. 왜 나는 찍으면 다 맞지? 왜 난 장사가 잘 되지? 왜 난 사람 다루는 법을 알지? 내가 얘기를 하면 손님들이 막 다 내 물건을 사.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미 무의식에서 해당 기능과 능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다 정도로 봐야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재능이 있다 같은 건데 근데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해봐야 돼?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다 한 번씩. 내가 전생에 뭘 했는지 모르니까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막 서핑도 해보고 뭐 사람도 만나보고 나이트 가서 춤도 좀 춰보고 안 해본 것도 좀 해보고 안 해보고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그 비경겁제를 잘 다루는 사주는 그럼 앞으로도 문제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를 근데 가끔 가다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사주를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사주를 보러 온 사람이 저 실리콘밸리에서 저기 지금 부사장으로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뭐 지금 많은 사람 저 연봉이 얼마입니다.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거고, 너는 형사고소하면 너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아니 그 옛날엔 힘들었는데 지금 좀 아니야, 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곤란하는 거죠. 이제 그분의 우주, 그 명리가의 우주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이게 이런 거죠. 저의 우주, 호신샘의 명리세계, 호신샘의 명리기법이 적용된 제 우주에서는 같은 사주라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다, 활용하기 나름이다 라는 규칙이 적용이 되고 있어. 그 관념이 나의 우주의 법이야. 근데 어떤 명리가들 또는 여러분들도 명리를 배운다 그러면 나의 명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그냥 뭐 아니면 도야. 좋은 사주, 아니면 나쁜 사주. 배린 사주, 안 좋은 사주. 10개 중에 7, 8개를 나쁜 사주로 평가하고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좋은 사주로 평가해. 그러면 내 주변에는 인생 배린 사람들만 이제 많아지고 당연히 내 인생도 배렸고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언니도 내 동생도 나와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들도 그 영향력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우주가 있고 B라는 우주가 있는데 그 둘이 만약에 뭐 같이 협업을 해서 움직이거나 같이 협동을 해서 일하거나 같이 매일 얼굴 보면서 살리는 주로 이제 가족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많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우주의 규칙과 상대의 우주의 규칙이 비슷하거나 유사하면 다행인데 서로 다를 경우에 충돌해요.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짬밥 센 우주의 규칙이 강압적으로 적용되기 시작을 해.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서는 쪼렙이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만렙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장이고 나는 그냥 집에서는 서열, 강아지보다 서열 하나 좋아. 뭐 이 정도 서열이야. 그렇게 치면은 이제 아버지 우주의 규칙에서 남자는 이런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면 밤 12시에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내 12시에 들어오는 여자 치고 제대로 된 여자 못 봤다. 이것도 관념이에요. 근데 내 딸이 12시 넘어서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그 아버지의 우주에선 딸이 잘못되기 시작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의 우주에서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대충돌이 벌어져. 근데 딸의 우주에서는 뭔 소리입니까? 여자가 12시 넘고 좀 그래야 시집도 가고 그러지. 어떻게 내가 바카스거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같이 못 살 일이 생기든가 독립해서 나갈 일이 생기든가 아니면 아버지를 자꾸 피하게 되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나의 우주와 상대의 우주가 부딪히면 괴로운 거야, 이제. 그럼 거리를 좀 벌려야죠. 그러면 그 사람의 우주가 영향력을 안 발휘할 땐 내 우주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그 사람의 우주가 내 우주에 들어오게 되면은 절충돼요. 내 우주의 규칙도 발현됐다가 그 사람의 우주의 규칙도 발현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명리가를 만나서 또는 어떤 명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우주의 규칙에 따라서 명리를 배우게 되면은 그 우주의 규칙이 나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 그게. 근데 나의 가치관하고 다르면 충돌이 좀 일부 일어날 수도 있는. 근데 처음에 받아들일 땐 충돌할 게 없지. 새로운 이거 제가 관념 덮어쓰기라 그랬죠. 내 안에 새로운 관념을 까는 거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까는 관념을 좀 잘 깔아주는 게 필요하죠. 이 관념이 좀 마음에 이거 걷어버리고 새로 관념. 이게 딱 무슨 뜻이야? 아스팔트 새로 까는 길들 있죠. 처음 까는 게 쉬운데 걷어버리고 새로 깔면 되게 일이 2배가 아니라 3배야, 3배. 가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뭐 피아노 학원에서 뭐 처음 배우는 사람은 10만 원, 기존에 배웠는데 또 배우는 사람은 50만 원. 왜 50만 원을 받습니까? 버릇 고치는데 시간이 더 들어.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리를 배울 때 안 좋은 규칙이나 나쁜 규칙으로 이런 사주를 보고 비겁이 많아서 배렸어요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자. 자, 이게 사실 무슨 관점에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주는 다 쓸모가 있다, 존귀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주를 잘 모르면 그냥 나쁘다라고 판단을 내려와 버리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쁘다. 그래요. 아주 인색한 우주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남한테 돈을 베푸는 걸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주 못난 비굴한 어떤 그런 관념으로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그래서 남한테 뭘 베풀거나 나눠주지를 않아. 근데 그런 우주에서 갑자기 다른 우주를 조우했는데 새로운 사람은 자신이 좀 돈만 있으면 막 사주고 남들 잘 되게 해주고 막 장학금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막 베풀고 뭐 불쌍한 조카도 데려다가 막 키워주고 뭐 조건 없어 뭐 그러면서도 뭐 학비 대주는데 뭐 나중에 달라고도 안 해. 그런 얘기를 보면은 그게 나의 우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의 가치관 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야. 컴퓨터로 치면은 저기 뭐죠? 저기 윈도우 버전이 낮아가지고 이게 그
4D 영상으로 된 프로그램인데 내 컴퓨터에서는 4D가 안 돌아가. 근데 남이 컴퓨터에서는 돌아가고.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가면은 내가 잘못된 건데 실은 근데 그 4D 프로그램을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4D 파일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음모가 있어. 꿍꿍이가 있어. 그래서 잘해주는 걸 거야. 그냥 잘해줄 리가 없어. 라고 이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자, 사주 명리학에서 비겁은 나빠. 라고 확고하게 굳어버리게 되면은 비겁 가지고 잘 사는 사주가 있으면 저 사람 사주가 잘못됐을 거야. 아니면은 저 사람의 사주가 아닌 저 사람 동업자의 사주가 대박일 거야. 실은 쟤는 돈을 까먹고 있었을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어거지 해석이 몰라. 뭐 그 사람 우주에서는 그게 맞는 건데 진실은 각자 자기 별의 하나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이 다 달라요. 80억 개의 진실이 있는 거야. 진리가. 자, 이왕이면 나의 별에 긍정적인 우주 명리관을 깔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주는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벌 받으려고 엿먹어서 신이 나를 버려서 만들어진 사주가 아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이해 못할 구석. 왜 여기다 원진을 박았지? 아, 뭐 이번 좀 합으로 좀 해주지. 아, 여기다 왜 이게 3개나 있지? 아, 좀 다른 글자 좀 넣어주지. 아, 왜 나한테 이 글자 빠졌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 에고의 수준에서 현재 이해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 뭔가 나의 높은 지성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박아놨겠지. 차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가 보자 하면서 좀 설레이는 마음 이런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로 야 너한테 뭐 보냈다. 한 달 후에 도착할 거다.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야 무슨 옷을 보냈을까? 무슨 보석을 보냈을까? 무슨 시계를 보냈을까? 현금을 보냈나? 이러지. 근데 겁나게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나 너한테 뭐 보냈다. 한 달 후에 도착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또 그 새끼가 또 뭘 집어넣은 거야? 아, 또 뭔 짓을 한 거야? 이러겠죠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사주에 해석이 안 되는 요소가 나오면은 딱 그 마음인 거야. 그러면 아, 이거 해석 안 되는 건 분명 나쁜 일일 거야. 아, 원진 나쁘다던데. 아, 귀는 나쁘다던데. 아, 충은 깨진다던데. 이런 식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 연맥이지 않아요. 자, 사주 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운명의 원리. 나와 세상은 하나다.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지. 쟤 하는 거 보고 내가 바뀌어야지. 일단 나 먼저 바뀌세요. 그래야 내가 짜장면 주문을 50개를 넣기 때문에 지금 짜장면이 오고 있는 건데 아, 짜장면 말고 짬뽕 외치면 일단 50개 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짬뽕으로 와요. 시간이 좀 걸려.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역시 짬뽕 안 오는구나 하고 엎어버리지 말고. 자, 이 두 번째가 좀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나라는 의식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식의 성장은 나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영성학에서는 우리의 인류 탄생의 의미, 지구별에서 이 체험하는 의미를 사실 의식의 성장, 영혼의 성장으로 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훈련이 미진하면은 재훈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인간관계에 괴로워하고 있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되게 까다로운 사람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난다면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훈련을 해야 될 필요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유가 이번 생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음 생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다음 생에서 엄청난 난세의 지도자가 돼야 될 미션을 선택했는데 이번 생에서는 그 난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내가 그들과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생존 훈련을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런 개념을 한번 봐요. 결국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세종대왕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가상 소설을 한번 써봐요. 세종대왕의 삶을 구상한 영혼이 있다고 쳐. 좋아, 나 이번에 태어나면 세종대왕으로 살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으로 살려고 봤더니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 봤더니 한글을 만드는 발명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학문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어야 되고 언어학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어야 돼. 두 번째 봤더니 이 한글을 만들려면은 보니까 왕이 돼야 돼. 그럼 왕이 되려면 일단 왕족 생활이 가능해야 돼. 그러려면 나라를 몇 번 구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됐을 때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북방 오랑캐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번째, 왕이 되려면은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해 봐야 돼.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이, 그럼 세종대왕 프로젝트를 꿈꾸게 되면은 그 앞선에 뭘 경험해 봐야 되냐면 배고파서 굶어 죽는 백성의 경험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두 번째, 여러 벌에 걸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삶이 필요해. 죽고 배고프면서 줄고하고. 세 번째,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군인의 경험이 필요해. 그리고 오랑캐들이 어떤 수법을 벌일지 내가 뻔히 알려면 내가 오랑캐가 돼봐야 돼. 그래서 내가 북방민족으로 몇 번 살아봐야 돼. 그리고 북방을 지키는 장수로 살아봐야 되고 농사 짓다 굶어 죽은 농사꾼도 돼봐야 되고 장사하는 상인도 돼봐야 돼.
그리고 분명 유생들의 반대가 극심할 거니까 그 유생의 마음도 알아야 돼. 그러면 나는 반대하는 유생의 삶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신하들을 다스리려면 그 안에 엄청나게 음모와 모략이 있을 테니까 그 신하들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돼. 그러면 세종대왕 삶 한번 제대로 펼쳐보려면 뭐가 필요해? 신하의 삶, 학자의 삶, 배고파 굶어 죽은 백성의 삶, 오랑캐 군인의 삶, 북방에서 토벌당한 오랑캐의 삶, 이런 삶들을 모두 경험을 해서 경험치를 끌어올려야 세종대왕이 나와. 레벨업이 돼야 돼. 레벨업이. 자, 그러면 그 세종대왕 되려면은 그 전에 엄청나게 당시의 에고로 봐서는 불합리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뭐 변방에서 오랑캐들에게 죽임을 당한 백성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를 죽인 오랑캐의 삶도 살아봐야 되고, 그들을 토벌하러 간 장수의 삶도 살아봐야 되고, 뭐 그 사이에서 이권을 챙긴 장사꾼의 삶도 살아봐야 되고, 이거 몇 번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몇 번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의 삶이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5살부터 음악신동이야. 막 그냥 국악을 해. 내가 송소희야. 막 국악을 해. 그냥 태어났는데 국악을 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국악하다 죽은 사람이야. 근데 태어나자마자 유명해졌으면 뭐야? 죽었을 때 막 유명해지기 직전에 죽은 거야. 그랬더니 태어나고 나서 바로 유명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거의 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셈에서 내가 지금 불합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측면이 뭔가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떤 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는, 즉 나의 영역을 지금의 삶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 번의 삶을 포괄해서 보느냐 정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사주로 봤을 때는 나의 영역을 일간으로만 보느냐, 일주까지 보느냐, 사회궁 전체까지도 나로 보느냐 같은 거예요. 사실 신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모든 세상을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우리 개인의 존재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에고죠. 자아죠. 이게 에고고. 사실 우리는 다 신의 분신들이야. 우리는 신의 분신들이야. 우리의 의식이 다 합쳐지면 그게 신이야.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우주 총합 의식이라고 보면 돼. 우주의 총합 의식. 소대장 의식 위에 중대장 의식이 있고, 사단장 의식이 있고, 군단장 의식이 있고, 군단장 의식이 있고, 국방부 장관 의식이 있고, 유엔 사무총장 의식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의식, 모든 걸 총괄하는 의식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고 나쁜 거지만 그 모든 총괄 의식에서는 그게 다 필요한 거야. 뭐 시화때가 안 맞아서 좀 부작용이 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그런 요소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나라는 의식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의식의 성장은 나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자, 우리 사주 배울 때 어떤 관념을 밑에 깔아놔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자꾸 나의 관념의 잣대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그건 나의 우주에서만 통용되는 거다. 하지만 나의 우주를 바꾸고 싶다면 그 관념을 바꾸면 나의 우주가 바뀐다. 옛날 시대에는 관념이 되게 빡빡했죠. 그러니까 사회 규칙이 되게 엄했죠. 학교 다닐 때는 말 안 들으면 맨날 때렸죠. 막 싸대기 날리고 뭐 머리 자르고 뭐 운동장 뺑뺑이 돌리고 발로 차고. 제가 중학교 때는 체육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시험만 끝나고 나면은 맨날 메타자 그랬어요. 야구빠따로. 그래서 칠판이 야구빠따가 걸려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게 요즘 시대의 관념으로 보자면 그런 무식한 그런 학교 체벌이 바로 선생님 잡혀가지고 구속이야. 구속.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체육 선생 운동하시는 분이 그거를 풀스윙으로 때렸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제일 잘했어요. 그 학교 그 반에서 안 맞으려고. 그래서 안 맞았어. 다행히. 다른 애 다 맞았어.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더 많이 맞았어.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관념이 바뀌잖아. 옛날 시대에는 관념이 빡세서 죄인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즘 시대에는 관념을 좀 느슨하게 푸니까 죄인이 별로 안 만들어지잖아. 요즘 삶을 만약에 과거 한 30년, 40년 전으로 되돌리면 다 죄인이야. 다 환양년이고, 다 미친놈이고, 다 학생답지 않은 애들이고, 뭐 그런 식이죠. 요즘엔 자유연애잖아. 옛날에 자유연애 하면 뭐야, 호로자식이야, 환양년이야. 여자가 정절을 안 지키다니, 결혼하기 전에 몸을 함부로 굴리다니, 미친. 요즘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대 관념이 미쳤어. 그 시대 관념이 미친 거야.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좋고 나쁘고로 보지 마세요. 사주를 좋고 나쁘고로 보지 마세요. 좋고 나쁜 거는 갖다 들이대면은 부분적으로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쁜 게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나빴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게 돼. 고3 때 고생을 겁나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일단 고3의 시점에서만 보면 나쁜 거죠. 근데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그때 고생한 덕에 내가 좋은 대학을 가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가 동창회를 갔는데 그 40대 중반에 동창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애들이었냐면은 저기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던 애들이야. 고1 때. 웃기죠?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그 맨날 술을 먹었대. 그래서 인생의 술은 고등학교 때 다 먹었대. 절반을 먹었대, 절반을.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비행 청소년들 하는데 걔네들이 커가지고 다 그냥 평범한 주부가 돼 있고 평범한 남편이 돼 있고 애 둘 기르면서 매일 집에 와가지고 그 애 봐주고 있는 그런 평범한 남자가 됐어. 그러니까 결국 그냥 관념을 고등학교 때 술을 먹다니 이런 나쁜 것들 뭐가 되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뭐 좀 일찍 경험해 본 거지 뭐. 일찍 경험해. 그럼 뭐 고등학교 때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게 살면 잘 되나?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담배 안 하고 3년 저는 바른생활부장에서 바른생활부장.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나 비행청소년 될 거야 진짜. 아 내가 왜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처럼 안 놀아봤을고 막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20대 때는 20대답게 살고 30대 때는 30대답게 살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거지. 좋고 나쁜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볼 때도 이 사주는 좋은 사주일까? 나쁜 사주일까? 무슨 기준으로 좋은 사주일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아 그냥 이 사주는 이런 사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사주를 보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수가 이렇게 많은데 기토가 하나 습토가 떠 있는데 금생수까지 되고 있으니 기토가 떠내려가겠구나. 나쁘다. 또 이렇게 자동으로 반사적 나도 나와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도 자꾸 나와. 그럼 내 안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면 옛날에 막았는데 야 그러지 마 했는데 그래 네, 맘대로 말해 떠들어 머릿속에서 떠들어 막 기토가 떠내려가겠구나. 근데 그냥 흘려보내. 그리고 떠내려. 막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이번엔 다시 재해석하면은 많은 비겁들이 관성을 공유하겠구나. 재주도 공유하겠구나. 생각도 공유하겠구나.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융화가 되겠구나. 융화가 되겠구나. 임수, 융화, 사주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기토 타김 해가지고 또 머릿속에서 기토 타김은 흙탕물이 돼서 나쁘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기토 타김이 뭐가 나빠. 그 흙탕물이 뭐가 나빠. 흙탕물이 왜 그래 흙탕물이라 그래. 커피 믹스지. 여러분 커피 믹스가 기토 타김이에요. 커피 가루가 무슨 물을 막아요? 아니잖아. 물은 그 커피 가루가 물에 동화되잖아. 그래가지고 물을 막거나 그러지 않잖아. 대신 물의 성분을 변화시키잖아. 오렌지 가루, 커피 가루, 뭐 그다음에 차 이런 거, 둥글레 차 이거 다 뭐야? 물의 성분을 변화시키지 물을 뭐 가로막거나 물을 뭐 막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기토가 임수를 다스린다는 뜻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서워? 정신 변화시키는 게. 내가 말괄량이 뭐 무슨 진짜 말 안 듣는 남자랑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를 팔다리를 묶어서 미저리처럼 너 침대에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통제를 해야 돼? 뭐 아니면 그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켜서 매달 나한테 400만 원씩 벌어온다. 매달 나한테 400만 원씩 벌어온다. 나는 돈 벌어서 당신한테 바치는 게 행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분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아. 이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호랑이를 데려다가 쇠사슬에 가둬놓고 너 이 안에서만 움직여 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물을 토로 막는 토로 막는 거고 성분을 변화시키는 거는 호랑이를 강아지들이랑 같이 키워가지고 지가 강아지인 줄 알고 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허리우드에서 영화 찍으러 다니는 호랑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는 그게 이제 풀어놔도 사람 안 무는 호랑이. 물론 언제 또 사람 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정관이 나쁜 정관이다, 유명무실한 정관이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나를 변화시키는 조직, 변화시키는 가치관, 하지만 행동 통제를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직장 규칙성으로 보게 되자면은 몇 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잘리고 몇 시까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재택근무하고 집에서도 일을 하고 보통 좀 느슨한 정관들 있죠. 대표적인 느슨한 정관 뭐 있어? 재택근무 잘하는 IT 회사, 그다음에 보험 회사들 있죠. 보험회사도 칼같이 출퇴근 도장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달에 몇 건까지만 하면 돼. 뭐 이런 직장들도 있잖아. 가지고 그리고 출근은 회사로 했지만 퇴근은 영업하다가 각자 집으로 퇴근하는 집들. 뭐 이런 경우들은 느슨한 회사잖아. 실적만 달성하면 되잖아. 이런 경우가 정신적 정관이라는 뜻이죠. 정신적 정관이나 느슨한 정관.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봐.
하루에 칼같이 9시간 일해야 되는 출근 도장 찍고 뭐 해야 되고 보고서 올려야 되는 집보다 너 자율적으로 일할게. 너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아침에 좀 일찍 퇴근해도 되고 저기 일주일에 3일 일하면은 뭐 대신 실적만 얼마만 맞추면 그렇게 해도 돼. 이런 경우들 요즘 더 선호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장 조직인데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함께 재주를 발휘하는구나 정도로 봐야죠. 참고로 이분 직업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 직업 보고 관성이 배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정신과 의사. 사실 정신과 의사가 중요한 게 융화거든요. 융화. 정신과 의사가 옛날 정신과 의사는 사람들 가둬놓고 머리에다가 쇠멍이 박았죠. 머리에다가 뇌수술한다고. 요즘 정신과 의사는 상담하죠. 상담. 약도 쓰고 상담하고 이렇게 막 손발을 묶어서 가두는 경우는 그닥 많지. 보통 그런 간호사가 하지 그런 거는 남자 간호사들이. 이건 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융화시키는 능력이 매우 강하고 나의 중심이 되게 잘 잡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융화시킬 수 있는 사주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경우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잘 가는군요. 나라는 의식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의식의 성장은 나의 범위가 넓어짐을 뜻한다. 의식의 성장은 나의 범위가 넓어지는 훌륭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이게 나의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가족의 아픔이나 가족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아픔이 될 때, 가족의 범위로 내가 확장된 겁니다. 이게 가문으로 또는 국가로 학교로 우리 마을 사람들로 확장될 때 마을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도 아플 때 이게 나의 확장이죠. 마을 사람 이게 이제 동감 능력, 공감 능력 나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국가에 큰 안 좋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내 마음도 아파. 그 세월호 그 아이들 어떡해. 이태원 그 아이들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 나의 영역이 좀 더 편재하게 되는 거죠. 이 편재. 이제 명리학에서 편재라는 말도 있는데 영성학에서 편재라는 말도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편재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의 모습이다. 나를 비롯한 뭐 이런 것 같은 거니까. 의식에 성장하게 되면 나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영혼의 삶은 영속적이다. 전생과 윤회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이게 얘기하자면 길어요. 패스. 사주는 미래 예언서가 아니고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고 일종의 게임과 같다. 같은 조건이지만 엔딩이 다르다. 사주로 운명의 규칙을 파악해보자. 그러니까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죠. 시작과 동시에 이미 끝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게임과 같아요. 게임은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은 있지만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을 게이머들이 해도 이 사람은 3번 엔딩으로 끝날 수 있고 저 사람은 5번, 이 사람은 18번, 이 사람은 26번 엔딩으로 끝날 수 있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게임의 알고리즘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게임 엔딩으로 가볼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그 게임 엔딩을 보다 보면 이 엔딩도 하고 저 엔딩도 해보고 요 엔딩도 해보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좀 더 복합적으로 얘기할 때 평행 차원에서는 우리는 모두 모든 엔딩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는 존재는 38번 엔딩을 경험하고 있지만 실은 다른 차원의 똑같은 나들은 28번 엔딩, 56번 엔딩, 93번 엔딩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요즘 그런 거 소재로 한 헐리우드물들이 평행 차원 우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도 있죠. 어쨌든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고 일종의 게임과 같아서 미래가 하나여야 맞추지. 미래가 하나가 아니야. 미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맞췄다고 느끼는 이유는 유도해서 맞춘 거야. 유도해서 맞춘 거. 그러니까 재수 없는 유도를 해야 돼. 재수 있는 유도를 하자. 재수 있는 유도를 하자. 관념 조종을 통해서 이게 암시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같은 조건이지만 엔딩이 다르다. 사주로 운명의 규칙을 파악해보자. 자, 끝으로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명리 공부 팁. 우리 명리 공부할 때 자, 이거 있어요. 명리 공부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세요. 물론 처음부터는 어렵겠죠. 처음에는 남의 우주를 좀 따라가야겠죠. 저 사람은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세웠을까? 저 사람의 우주에는 어떤 관념을 명리하게 깔았을까? 하지만 그게 100% 나에게 맞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의 우주의 관념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왼수도 사랑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왼수는 사랑하지만 나 버리고 간 그놈은 사랑 못해. 그놈은 지옥 가야 돼. 뭐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어. 그건 뭐 그 사람 자유야. 그 사람의 우주니까. 자, 명리 공부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거는 맞는 방법이고 이거는 틀린 방법이다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세련된 방법이다,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다. 뭐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다. 그러니까 우리 명리공부에서 이 선생님의 방법은 틀렸고 저 선생님의 막상 옳고 사주를 이렇게 풀면 나쁜 놈이고 사주를 이렇게 풀면 좋은 놈이다. 뭐 너무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의 우주는 독특하구나. 저 사람의 우주는 좀 특이하구나. 저 사람의 우주는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한데 나한테는 좀 안 맞겠구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보세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요. 내 의식 수준에 맞추면 돼. 내 의식 수준에 맞춰야 돼. 중학생이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깔면 버벅대.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프로그램을 깔고 중학생은 중학생 프로그램을 깔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유치원생이 유치원 프로그램을 깔고 그게 어느 정도 잘 돌아가면 그 다음 초등학교 프로그램 깔고 잘 돌아가면 중학교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은 후진 사람이고 대학 교수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거 아니야. 대학 교수도 필요하지만 유치원 선생은 더 많이 필요해. 사실 대학 교수 없어도 세상 돌아가지만 유치원 선생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가. 큰일 나.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 그런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 공부는 내 의식 레벨 수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호신쌤, 이러면 자뻑인데 자뻑 좀 할게요. 그냥 호신쌤의 명리 방식은 내가 의식 성장 좀 했어요. 근데 기존의 명리를 봤는데 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명리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좀 너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 방식을 깔아보세요. 이게 영성학적으로 좀 맞춰진 거니까. 자, 각자 자신만의 우주가 있어요. 자신이 길들이는 우주입니다. 자신의 우주에 자신의 방식을 길들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게 핵심인데, 핵심 많다, 오늘. 사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우주의 규칙을 아주 반복 훈련으로 튼실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내 우주의 규칙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잘 맞춰요. 엄밀히 말하면 잘 유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거 있죠. 아까 전에 각자 자기만의 우주를 길들입니다.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 자기만의 우주를 길들이는데 내 우주를 잘 길들이면 내 우주에서는 그 길들인 대로 예상된 현상들만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훈련시켰어. 야생 말을.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으랴 하면 일로 가고 으랴 하면 절로 가고 요라 하면 절로 가. 그러니 그걸 이제 계속 숙달시켰더니 이 말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사주를 볼 때 내 무의식이 잘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무의식이 창조한 세상이 잘 길들여져 있으면은 넌 술집 여자야. 이 사주는 술집 여자 사주야. 그럼 걔 술집 여자야. 지금 당장 술집 여자 아니어도 좀 있으면 술집 여자 돼. 진짜 무섭다. 좋은 건가? 어떤 명리가는요. 그분은 저기 유흥가 쪽에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술집 여자야. 이제 유흥, 그분들도 훌륭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훌륭한 서비스를, 외로운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훌륭한 보시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손님들이신데, 근데 그 여자 손님들이 10명 중에 7, 8명이 술집 여자야.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너 술집 여자구나. 오늘 매출 좋아. 너 내일 진상 남자 만난다. 이제 맨날 오는 여자들을 다 술집 여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더 굳어지면서 이제 술집 여자 전문 명리가가 됐어. 그랬더니 그분한테 찾아가는 사람은 다 술집 명. 이 인연법에 따라서 뭔가 이게 또 느낌 따라 가거든요. 나 누구한테 가서 사주 봐야겠다 했는데 저분한테 가서 사주 봐야겠다 갔더니 너 술집 여자로 어떻게 알았지? 뭐 진짜 용하다. 근데 그 명리가의 우주는 주로 술집 여자 사주 보는 우주가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주로 너 헤어져. 헤어져라는 말을 연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우주 속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헤어져.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그 명리가를 찾아가면 돼. 근데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그 명리가를 찾아가면 헤어질 확률이 20% 상승해, 이제. 20%, 30% 상승을 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죠? 재수 있는 말을 하면서 잘 맞히는 명리가가 최고의 명리가고, 최악의 명리가가 누구냐면은 재수 없는 소리 하는데 잘 맞히는 명리가예요. 그게 최악의 명리가예요. 재수 없는 소리 하는데 잘 맞춘다? 그러면 일단 피하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재수 없는 신탁을 받을 거고, 그 사람의 우주의 법칙이 나의 우주를 덮쳐가지고 그 우주 교란이 일어나면서 나의 우주에 그 사람의 우주 규칙이 작동을 하게 돼. 일정 기간. 물론 나의 우주의 힘이 크면은 뭐 그딴 게 다 있어! 확 밀어내겠지만, 나의 우주의 힘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다른 외계 안드로메다 우주의 법칙이 나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예언이 내 우주에서 실현돼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체로 상대의 우주와 나의 우주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작동이 잘 안 되고, 상대의 우주와 나의 우주가 주파수 진동수가 비슷한, 즉 비슷한 우주로 공통점이 많으면 상대 우주의 규칙이 나의 우주에서도 작동되고 나의 우주에서의 규칙이 상대 우주의 규칙에서도 발전돼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 자, 그러니까 사주를 잘 맞추려면 나의 우주를 잘 길들이면 돼요. 그러면 나의 우주의 규칙을 만들어서 잘 길들여 놓으면은 나의 우주에서 나는 백발백중 명리가가 될 수가 있어. 호신쌤은 이렇게 우주를 길들여 놨어요. 나한테 오는 사람 앞으로 잘 된다. 난 좋은 소리 할 거고 걘 잘 될 거다. 난 좋은 소리 할 거다. 그랬더니 나의 우주의 규칙에서는 앞으로 안 될 사람들은 사주 보러 안 오고 잘 될 사람들은 사주 보러 오는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위험한 거 알려줘야지. 위험한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줘야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줘야지. 그래서 나처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누굴 끌어당겨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안 좋은 일을 피해서 바둥바둥 거려야 될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근데 저는 어떻게 우주를 길들이냐면 죄송한데요. 안 좋은 일 일어나실 분들은 다른 명리가 찾아가세요. 현재 바닥을 기고 좋은 일 일어날 사람 저하고 인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우주가 나타난다.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게 내 우주 길들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우주가 있습니다. 진리도 각자 자기 나름의 내가 세운 진리가 진리예요. 백인 우월주의자한테 백인이 신이야. 히틀러는 틀린 게 아니야. 유대인은 악마였어. 그의 우주에서는. 근데 히틀러의 우주가 더 큰 다른 연합국 세계의 우주와 충돌했기 때문에 걔가 깨진 거야. 자, 자기만의 공부 방법, 자기만의 명상 방법, 자기만의 치료 방법, 자기만의 주식 방법 등등 일종의 명리 공부할 때 자신의 규칙과 원리를 세우세요. 근데 이왕이면 방식이 너무 다르면 적용이 잘 안 되겠죠. 좀 방식이 비슷해야 적용하기가 좀 쉽겠죠. 자, 두 번째, 사주는 답이 하나인 쪽집게가 아니라 가능성의 확률이다.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문진으로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검증하세요. 사주만 보고 너 가만히 있어. 너 직업 뭔지 내가 다 말할게. 네 남편 바람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3명 중에 2명은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꾸 바람난 남자에게 고생하는 여자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래. 딴 명리가한테 가고 나한테 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취사 선택한 거죠. 취사 선택. 특히 예전에는 이게 풍수지리적 환경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 대부분 무슨 지역에서 무슨 기운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손님들이 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공간 시간 제약이 없어진 편이에요. 주로 인터넷으로 보편화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무의식의 끌림에 의해서 내가 끌어당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명리를 하면서 만나는 손님들은 다 내 분신이고 여기 있는 수강생들도 다 내 분신이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호신샘은 여러분의 분신입니다. 내 마음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이고 여러분 마음에서 호신샘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 수많은 의식 종합체인 내 의식 안에 호신샘 의식도 들어있네. 잘 뒤져서 호신샘 의식을 내 걸로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의식 전이가 돼요.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자, 미래는 하나가 아니다. 네, 하나의 사주에 수십 수백 개의 미래가 있다. 사주를 통해 가능성 높은 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사주를 통해 일단 가능성 높은 미래 찾아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직한 미래도 찾아봐야죠.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로 유도하시오. 이 관념적인 건데 세부적으로는 좀 어렵겠지. 사실 뭐가 바람직한 건지, 과연 이게 옳은 거지, 저게 옳은 거지. 물론 이게 좀 애매하겠죠. 저는 보통은 상대의 선택에 맡겨요. 저는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풀린다면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저게 저렇게 풀린다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저는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건들은 거의 없어요. 판단은 너희가 해라. 나는 보통은 식신제살들이 이제 너 내 말 들어야 된다가 식신제살에서 많고, 저 같은 제극인은 정보 제공까지 하고 판단은 선택은 본인이 하시오. 보통 이런 형태로 가죠. 운명은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니까. 남이 이끌어주는 게 아니죠. 맞춘 게 아닙니다. 유도한 겁니다. 명리학은 유도하는 학문입니다. 내가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강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사주의 주인공, 이게 내 사주일 수도 있고 남의 사주일 수도 있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 사주 보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돼? 내 사주 배렸구나. 그러면 이제 배린 인생이 계속 창조가 됩니다. 관념 확인 사살 되는 거죠. 역시 내 사주가 배렸다. 가끔 사주를 통해서 위안을 찾는 방법 중에 좀 안 좋은 위안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운명,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개판인 이유가 결국 사주 때문이었구나. 그냥 체념하고 살자. 이 말은 즉슨 면피죠, 면피. 이게 내 잘못 아니고 이거 사주 탓이야. 이거 신잘못이라고.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약간은 마음이 편해. 약간은 마음이 편한데 문제는 이게 발전이 안 돼. 그럼 어쩌라고 그냥 이 모양으로 살아야지. 그냥 잠깐 마음은 편한데 어쩔 거야. 이러고 사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내 사주에서 장점을 찾아야 돼. 신이 나를 엿먹으라고 이런 사주 주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뭔가 활용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활용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요 시주에 있는 이 글자 내가 썼나? 이거 식신이네?
시주의 식신이면 나만의 재주라는 건데, 요거 쓰면은 연주하고도 연결되네. 그러면 내 재주가 먼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네. 내 식신이 재성하고도 연결되네. 식신 안에 재성이 들어있네. 그러면 내가 요 나만의 재주를 찾으면 여기서 내 수익이 생길 거라는 얘기네. 요거 내가 아직 시도 안 해봤구나. 나 이거 해봐야겠다. 특히 이제 시주나 일주는 개인적인 재능이고 젊은 분들한테는 미래에 사용하게 될 에너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꺼냈을 수 있죠. 또는 연주와 월주 중에 내가 안 쓰고 넘어간 게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겠죠. 또는 연주를 안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연주 안 쓴 사람들은 내가 생활권 바깥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걸로 내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사주는요. 8글자 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8글자 중에 한 서너 글자 정도만 쓰고 살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가령 이런 예를 들어봐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사회궁이고 여기 개인궁이죠. 어떤 사람이 사회활동 전혀 안 하잖아요. 경제사회활동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연주, 월주 안 쓰는 거예요. 연주, 월주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안 쓰는 거야. 안 쓰면 땡이지. 냉장고에 반찬이 8개가 있는데 내가 4개를 안 쓰면 그냥 썩는 거야. 그럼 거기서 냄새나고 냉장고 오염되고. 사회활동 안 하면 이거 안 쓰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사회활동만 죽어라고 하고 개인활동 안 하면 이거 안 쓰는 거야. 그럼 이거 안 쓰는 거야. 사회활동 안 하고 개인활동만 하는 게 사회활동만은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오면 자고 내 개인 생활은 없어. 내 개인 취미도 없고 이거 안 쓰는 거야. 이거 안 쓰는 거야. 이 개인궁 안 쓰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요게 핵심 인자고 요게 주변 인자예요. 월주하고 일주가 핵심 인자, 주인자고 연주하고 시주가 주변 인자, 개별 인자. 사회궁의 외곽, 개인궁의 외곽이 돼요. 여기가. 그러면 중심 활동만 하고 사이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면 연주, 시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중심 인자 안 쓰고 사이드 인자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종이접기 막 한다. 뭐 이런 거. 집에서 막 개구리 게임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사회적 일은 안 하고 사회활동 안 하고 그러면 근데 시주가 만약에 연주하고 연결이 되면은 집에서 종이접기 했는데 인터넷으로 부자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사주 8글자를 다 쓰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물론 다 쓰면 피곤해요. 우리가 매 끼니 먹을 때마다 냉장고에 있는 8개 반찬 다 꺼내서 밥상 차리려면 피곤하잖아. 가끔 아침에는 그냥 계란 하나 꺼내서 토스트로만 놓고 김치찌개는 그냥 저녁에 끓여 먹자. 삼겹살은 매일 꺼내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구워 먹자. 매일 구워 먹는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지만 가끔 내 삶이 정체되어 있으면 운가리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해. 내 삶이 뭔가 변하지 않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돌고 있으면 중심인자만 쓰고 주변인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연주하고 시주의 주변인자에 아주 조금 글자 많은 경우들이 있어. 돈이 있고 내가 바라는 권력이 있고. 그러면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지 말고 다양한 폭넓은 활동을 해야 돼.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안 가본 여행도 해보고 안 해본 행동을 해보고 나는 절대 이런 행동 안 할 거야 해서 안 해본 것들이 있으면은 금기를 깨면서 그런 행동들을 좀 해보세요. 놀러도 가보고 술집에 아니야 술집도 가봐야 돼. 그래야 운이 튀어. 지금 여행 갈 시간이 어디서 여행도 가보고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강추 강화도에서 한 일주일 지내기 섬 나갔다.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새로운 밥 먹고 새로운 활동에 새로운 풍경에서 새로운 곳에서 잠자고 환경하고 나면 운가리가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땅에서 지금 계속 무슨 작물이 안 자라고 있으면 한번 갈아엎으라고. 그래서 옆 동네에다가 한번 작물을 심어보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하면은 운이 좀 풀릴 수 있다. 이게 내 사주 8글자 다 안 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요소죠.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던 분은 나이가 40인데 40살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시험만 봤어. 대학을 공부를 되게 잘해서 특목고까지 나왔는데 스카이에 계속 떨어져가지고는 학점은행으로 대학 졸업장을 따고 그 다음에 자기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매우 높아가지고 나는 회계사 세무사가 되겠다 해서 회계사 세무사 사임을 지금 20년째 보고 있어. 그래서 생계활동은 어떻게 부모님하고 사시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대. 그럼 어떻게 누나네 집에 산대. 누나 매형이 의사야. 한의사 개원의신데 그 누나 매형하고 산대. 누나 매형이 보살이시군요. 딱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누나 매형이 고길동으로 보이고 그 사람은 둘리로 보여. 그 있죠. 그 둘리하고 고길동 아시죠? 그 고길동이 지금 생각해보면 천사인데 사실 고길동이 악당이죠.
그 먹여주고 재워주는 고길동인데 금 하나를 버는 아이들은 전부 고길동이 나쁜 놈으로 알아. 그 불쌍한 둘리 괴롭히고 구박하는. 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외계인 불러들이고 별 이상한 애들 다 불러들이고 집 불태우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지금 누나 매형네 집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와, 그래서 왜 시험만 보면 떨어집니까? 시험만 보면 떨어집니까? 근데 그분 사주를 봤더니 여기가 인성인데 여기가 재성이에요. 근데 이게 합으로 붙어 있어. 여기 인성 다 인성인데 근데 천간으로 투출된 인성이 여기 재성하고 붙어 있어. 재성.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인성하고 재성이 합으로 걸려 있으면 합은 두 개를 같이 취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합은 저기 뭐죠? 저기 마트에서 그 세제를 사려고 했더니 수세미를 붙여놓은 거야. 저 수세미 필요 없고 세제만 안 됩니다. 수세미를 사면 세제를 사고 세제를 사야 수세미를 삽니다. 그게 둘이 붙여놓은 결합 상품이야. 하나만 사는 게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둘이 결합이 돼 있잖아.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만 취해지지가 않아. 이분이 시험만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만 취하겠다는 거야. 근데 인성, 시험 옆에 재성 붙어 있죠. 일하라는 소리야. 일하라는 소리. 그럼 이게 순서가 이게 먼저죠. 일을 해보고 그 일에 맞는 자격을 따라는 소리야 지금 이게.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대. 그래서 혹시 알바라도 편의점에라도 혹시 서빙이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둘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리의 특징이 뭐죠? 호의 둘리. 그거 알죠? 이제 약간 근데 이제 손님한테 그 말을 못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해보시죠. 나가서 일을 해보시죠. 저 매형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 고길동하고 안 맞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매형네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그럼 본인 어디 알바라도 좀 해보고 여행이라도 좀 해보지. 그래서 요 재성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섞어야 요 인성이 작동을 해. 이게 딱 무슨 뜻이냐면 저기 옛날 뽑기 달고나 만들 때 달고나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설탕 녹이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필요해. 소다를 탁 집어넣으면 이게 딱 변신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설탕만 죽어라고 적고 있죠. 지금 공부만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대. 재성하고 합으로 연결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물론 합으로 연결돼 있어도 붙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은 좀 되게 운이 없어. 누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야. 꼭 1, 2점 차이로 떨어져. 그래서 재성, 현실 경험을 찾으시오. 현실 경험을 가지시오. 알바를 하시오. 식당에 가서 좀 일을 해보시오. 1, 2년 늦어도 되니까 일을 좀 하고 시험을 보시오. 그럼 붙을 거요. 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분 얘기를 하게 됐지? 운을 바꿔라. 맞아. 운을 바꾸기. 맞아. 그분은 운이 고착화됐죠. 계속 떨어지고 실패하고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집에서 공부하고 신세지고 공부하고 신세지고 인성이 많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 매겨줘. 무인성은 나가서 일해야 돼요. 누가 3년 이상 안 매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일해야 돼. 일하면서 공부해야 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운 바꾸려면은 삶의 모습을 좀 바꿔봐라. 안 해본 거 해라. 너무 고착화시키지 말고. 오늘 공부에 중요한 거 관념이 내 세상을 창조한다. 부정적 관념은 부정적 현상을 계속 일으키고 나의 부정적 관념을 결국 입증시킨다. 역시 나쁜 놈이었어. 뭐 이런 역시 내 팔짱 글렀어. 내 사주 보면 즐거워해라. 이렇게 좋은 사주가. 내 사주의 장점 찾기. 내 사주 감사일기 쓰기. 그러면 내 운 좋아진다. 요게 생활 사주예요. 사주로 피해갈 거 찾지 말고 내가 아직 찾지 못했거나 좋은 일 찾아보기. 사주의 장점을 보기. 물론 장점도 보고 단점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단점만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장점 찾기. 그러면 사주 공부에서 운이 좋아진다. 내 주변 사람의 운도 좋게 만든다. 재수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까지도 재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의 우주로 끌어들여 블랙홀처럼 끌어당겨가지고 그 사람의 우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특히 부모의 영향은 자식한테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죠. 맞고 사는 부모 밑에서 또 맞고 살거나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 우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주를 깨고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생활병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